왜냐면 프리랜서랑 근로자 그 경계 어딘가 그 선에 계세요. 항상. 그리고 이거는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알바랑 합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상시 근로자나 알바 골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남편 김재우 세무사. 아내 강혜영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가짜 3.3 계약 단속한다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을 이제 감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속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업종뿐만 아니고 뭐 디자인이나 마케팅, 영상 편집, 배달 물류, 교육, IT 스타트업까지 3.3%대면 다 프리랜서지라는 관행 전체를 들여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님, 3.3으로 떼는 거랑 원래 근로자로 세금을 떼는 거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3.3% 떼는 거는 사업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근로소득과는 세법상 완전히 다른 소득이긴 합니다.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겠죠. 이제 스스로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사업소득자는 이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사업소득자는 사업주가 사업소득자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근로소득자는 이제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업소득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3.3%를 세금으로 떼가면 4대 보험은 가입 안 하고 근로소득으로 떼면 4대 보험을 꼭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있으니까 근로소득으로 받게 되면 이제 4대 보험도 함께 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가 통상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살짝 높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지만요. 가짜 3.3이라는 말이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근로소득세랑 4대 보험 이 두 가지를 모두 떼지 않기 위해서 근로소득인데도 불구하고 3.3%로 이제 사업소득화 시켜서 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가짜 3.3 계약이 3.3%로 이제 원천징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3%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닌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가 실제 근로자처럼 지휘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형태를 맞추고 이제 보수를 줄 때 3.3%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통해서 원래는 근로소득자가 내야 되는 4대 보험 절반을 원래는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4대 보험, 본인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나 택배, 음식점업, 카페, 교육업 이런 데에서는 3.3%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3.3% 계약을 했다 한들 나중에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근로감독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교육업이랑 하면 학원 같은 데는 강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이런 데 유명한 강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수강생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소득을 얻는 구조잖아요. 만약에 1000명이 듣는 사람이 있고 100명이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3.3%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규모 학원들 있죠. 그런데 대부분 월급 받거든요. 보습 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3.3% 떼긴 애매한 거죠. 대부분 원장 선생님 지시하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담당하는 학원 수강생이 줄면 내 수입도 줄고, 학원 수강생이 늘면 내 수입도 늘어. 야 프리랜서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수강생에 상관없이 급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원 교재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원 교재로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시키는 대로 지휘 감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떼야 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하는 사람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주말에만 일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뭐 2, 3일만 가서 일하거나 시간이 짧아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당연히 떼고 근로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사대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고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월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알바생이랑 상의를 해서 3.3으로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진짜 자주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게 대부분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근데 카페나 편의점, 식당 이런 데처럼 이제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근무가 반복적인 그런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 근로자보다는 이제 상시 근로자에 가깝게 되죠. 이럴 때 이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노동청 문제도 생기고 이제 세무서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는 거는 소득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일 뿐인 거지 이 사람이 근로자다 사업자다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바랑 합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상시 근로자나 알바 골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라고 한다면 3.3%로 신고하는 거는 뭐 정당한 신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를 지시했는지, 근무 장소랑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을 받았는지, 근로를 계속 제공했는지, 다른 회사 병행 없이 전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비를 사용했는지, 대신 일할 사람을 스스로 고를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떨 때 문제가 되나요? 지금까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로자여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 이렇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 사람이 프리랜서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근로감독이 나오면 그걸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문이 날라와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했던 분이 어떤 분쟁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노동부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세무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증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 급여나 아니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금 신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지급됐는지만 저희는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입장에서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받아다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원래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원래는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즉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텐데 사업소득자 3.3%대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국세청에는 3.3% 세금 원천징수 해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해놓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본 다음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거나 근로기간이 너무 좀 일률적이다, 일정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사업소득자보다는 근로자에 가깝지 않을까. 또 하나는 업종으로 봤을 때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3.3% 계약을 하고 원천징수를 해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서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3.3이나 뭐 퇴직금 문제로 가장 분쟁이 많은 직군이나 분야가 있을까요? 있어요.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분들, 헬스장의 트레이너분들, 학원 강사님들, 필라테스 강사님들. 왜냐면 프리랜서랑 근로자 그 경계 어딘가 그 선에 계세요. 항상.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강사는 무조건 프리랜서다. 무조건 근로자
근로자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봤을 때 근로자성이 더 강하다. 그러면 그분은 근로자로 일하셨던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이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통 노동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나가는 것도 그런 거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3.3% 계약이랑 일반 개인 사업자 계약이랑 세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무언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받거나 하다 보면 실제 지급을 하실 때 부가세 10%를 더 내실 텐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110만 원을 드릴 거예요. 그럼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그 110만 원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해 주신 분이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납부를 하면서 이 거래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10만 원, 10만 원을 더 납부를 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 10만 원은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만 원짜리 용역을 제가 제공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3.3%를 떼고 그냥 96만 7천 원만 드리는 거예요. 3.3%는 제가 떼놨으니까 이거를 제가 원천세 신고라는 걸 하면서 사업소득을 내가 이렇게 지급했다. 그러니까 제가 33,000원을 국세청에 내면 제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3.3%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3%를 신고했다고 해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3%를 신고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물류나 택배업, 그다음에 음식점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의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존에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한다고 했으니 이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사업장이 앞으로 어떻게 직원을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재우 세무사 강혜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